안녕하세요. 장마총각입니다. 알파 남성, 픽업 아티스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상적인 남성 프레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에서의 알파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우두머리 이미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서 혹시라도 도태될지 모르는 그러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그것으로 인해서 현대사회가 제시한 아주 세련되고 멋진 남성의 이미지가 아니라 아주 거칠고 반사회적인 남성의 이미지로 잠시 도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시대의 알파 남성 프레임입니다. 결국 알파 남성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연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들에 의해서 창조된 남성 프레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알파 남성이라고 말하는 남성들, 그리고 알파 남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학자 그리고 교수들의 연구를 보게 되면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는 경향이 아주 높다라고 합니다. 결국 다시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 때문에 결국 현대 남성들 중에 상당수가 알파 프레임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알파 호소 남성들은 벌써 여러분들 500m 바깥에서부터 다 티가 납니다. 공공장소에서 마치 무슨 지가 왕인 것처럼 으악 거리면서 주변 사람들 노려보기나 하고, 특히 술집에서 다리 쫙쫙 벌려가면서 겨우 5,000원짜리 소주나 처묵처묵하는 주제에 무슨 잘난 게 그리 많은지 좋은 떠들어대죠. 그러면서 나는 여기의 왕이다, 알아서 꿇어. 여러분, 이집트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딱정벌레도 자기 둥지 안에서는 왕이 된다. 결국 졸띵 잘난 척 해봤자 딱정벌레 몇 마리 데려다 놓고 왕노릇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알파 호소인들이 보여주는 근본적인 자신감의 실체죠. 여러분, 제가 어떤 인간 종자들을 이야기하는지 대충 머릿속에 확 지나가시죠? 얘네들은 안타깝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알파요, 나는 조만간 번데기에서 변태해서 결국 알파남으로 다시 재탄생할 것이다, 이러한 주문을 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다른 남자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남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스처 하나하나가 결국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지요.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이러한 짝퉁 알파남, 그러니까 이 알파 호소인들은요, 어딜 가든 알파 호소남 추종자들을 늘 데리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자기 혼자서는 돋보일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항상 똘마니들을 몇 명씩 데리고 다니고 해줘야 자기 존재감,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리 속에 섞여 있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은 나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잔머리를 계속해서 굴려대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이러한 알파 호소남, 짝퉁 알파남들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그 시다바리는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 차라리 자기가 그냥 알파의 자리에 올라가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 이유도 매우 간단합니다. 알파 호소남 추종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자기가 알파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알파 호소남 옆에서 시다바리 노릇이라도 해야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짝퉁이지만 여러분들, 이 알파 호소남 주변에는요, 이상하게도 여자들이 늘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호소남 근처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이성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여자와 친해지는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베타 남성의 짝짓기 전략이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점은 베타 남성은 알파 남성과 조금 사뭇 다릅니다. 알파는 좋고 베타는 나쁘다?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자꾸 이상한 헌팅 아티스트야, 아니 픽업 아티스트야, 이런 애들이 뿌려놓은 그 무슨 불량 감자 씨앗, 여기에 여러분들의 불의를 함부로 쪼아대면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이상한 남성 프레임에 빠지게 되죠. 수많은 남녀관계 전문가들이 말하길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베타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베타 남성? 당연하죠. 왜? 여성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 혹은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딱 하나를 꼬집어서 얘는 베타,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모, 행동, 어떠한 성격, 굉장히 다양한 특질에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베타 남성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타 남성은 이렇고 저렇고 뚜렷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알파는 좋고 베타는 나쁘다. 얼른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딴 건 세상에 존재하질 않아요. 이러한 베타 남성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알파 남성들은 짝짓기를 위해서 다른 남성과 투쟁 그리고 경쟁을 합니다. 하지만 베타 남성들은 불필요한 경쟁과 투쟁을 멀리합니다. 그런 쓰잘데기 없는 에너지 낭비, 정력 낭비는 나는 안 하겠다, 그 말이죠. 대신 얘네들은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양한 전략,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베타 남성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전략을 가지고 여성들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정문 놔두고 뒷문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린다. 절대로 저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응? 남자가 여자와 친해지는 전략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21세기에서 우리는 알파 프레임보다는 오히려 베타 프레임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짝짓기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이성관계에서 베타 남성들이 선택하는 전략은 바로 여자와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라는 존재를 다른 사람과 투쟁, 경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가까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누구다? 예, 바로 베타 남성들이라는 것이죠. 픽업 아티스트가 말하는 어떻게 하면 여자들과 프렌드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과는 굉장히 결이 다르죠. 하지만 아무리 잘나가는 진짜 배기 알파 남성들도 자신의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설령 베타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머릿속에서는 사이렌이 계속해서 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난교를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결코 친구라고 하는 것은 형성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무리 지가 정말 진짜 알파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여성은 꼭꼭 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친화력이 높고 그리고 여성의 욕구 충족을 잘 시켜주는 그러한 베타 남성들에게 설령 자신의 여자를 노출시키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이게 있어요. 알파 남성보다 베타 남성을 선호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야생에서는 암컷과 친해지기 위해서 수컷이 암컷처럼 위장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상하게 존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남성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뭔가 조금은 존재감은 부족해. 우리는 이러한 남성들을 감마 남성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야생 생태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지능이 높은 수컷들의 짝짓기 전략을 분석한 결과 알파 수컷, 베타 수컷, 그리고 감마 수컷으로 나눈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물은 단순하고 그래서 짝짓기 전략도 굉장히 단순할 것이다라는 근본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실제 연구한 결과는 굉장히 달랐죠. 같은 종의 수컷이라고 하더라도 수컷마다 굉장히 다양한 짝짓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컷은 알파, 그리고 암컷과 친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컷은 베타, 그리고 감마는 얘는 어떤 식으로 짝짓기를 하는가? 감마들은 이 둘 사이에서 일단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낮추면서 알파 그리고 베타의 암컷들에게 몰래 다가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메이트 포칭이라고 합니다. 메이트, 짝, 포칭, 밀렵이죠. 간단히 이야기해서 다른 수컷의 암컷을 몰래 뺏어오는 겁니다. 결국 수컷들은 굉장히 다양한 짝짓기 전략을 통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남성성이 좋다, 베타는 별로다. 여러분, 그딴 거는 존재하질 않습니다. 알파 남성, 베타 남성, 그리고 시그마 남성 등 다양한 남성 프레임이 우리에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리는 데에는 이러한 과학자들의 연구들이 그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알파는 좋고 베타는 나쁘고 뭐는 어쩌고 저쩌고 그딴 거는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질 않습니다. 연애라고 하는 것을 컨텐츠화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한 크리에이터들이 만들어낸 이상화된 남성 이미지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설령 그러한 남성 프레임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연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애는 기술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인간 대 인간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호작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단점부터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